5월 2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5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편성 자체가 의외로 좀 까다롭게 편성이 좀 많이 짜여져 있는 편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조 박종권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10억이라는 거의 뭐 10억이 가까운 상금을 벌다 보니까는 다른 마방들이 좀 상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방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의 마방들은 상금을 벌어놓은 마방들은 별 볼 일 없는 마방이고 1억 가까이의 연절에 있는 마방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수들도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 안토니오 기수, 임기원 기수 이런 기수들이 되게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천 경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적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온평킹덤,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처지는 바람에 마방에서 이제 망사 눈가면을 신청해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선행을 실패하니까 말이 좀 맥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아 있고 지난번보다 약간 조교의 강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기수 자체도 이제 송재철 기수가 아니라 임기훈 기수를 불러다가 태웠습니다. 워낙에 임기훈 기수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잖아요. 임기훈이가 다른 기수주보다 한 1초 정도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평킹덤도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1번만 라운드니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는 끌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힘한 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좀만 초반에 스타트에서 막 밀어버리면 중간에 끌고 막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힘 소진했던 마필인데 상당히 이 마필도 예민한 마필입니다. 예민한 마필은 조교 때부터 이렇게 달래가면서 조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딱히 그렇게 그런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6번과 1번이 이제 최저배당으로 형성되는데 제가 박성기 이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2번 마 라파에트가 되겠습니다.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이고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 일요일날 조교를 하고 마무리 조교 때 관리사가 있는데 조교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어느 때보다 와 얘는 진짜 한번 바로 때려버릴 수 있는 마필이지 않냐 생각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은 지금 이 조교하는 기수가 예전에 기수인 김도중 트랙라이더입니다. 길게 조교를 상당히 잘했어요. 지금 3세 마필이 이제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 검사를 하고 이번에 타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통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말도 잘생겼고 지금 3세 5월 달인데 이때까지 지금 말을 지금 만들려고 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산 4등급 흰 신발한 지금 병합죽을 한 겁니다.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발도 잘 받고요. 걸음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통할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워낙에 안토니오 기수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엄청나게 잘 타주잖아요. 이 마필도 이번 라피에트 역시 그 농땡이 기질을 잡을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2번을 이제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가장 좋게 보고요. 3번 하트 시그널이 일단 배당 마필입니다. 얘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잠수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 체중을 현장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체중만 빼주고 나오면은 배당 메리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최근 경주에서 모리도 맞아봤고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안쪽에서 이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만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후미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판단됩니다. 일단 1경주는 2번마 라피에트 이 마필을 관심권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일찍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잡은 이유는 의외로 인기마들이 좀 불안합니다. 4번마 테마텐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레이스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전개 자체가 풀리지 않았죠. 안쪽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25조 전성기 쪽에서 마방에서 21조 문병기 쪽에서 마방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의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구의 변화도 좋습니다. 장구를 싹 해제했어요. 계란형 큰고리 제갈에 또 혁근 이런 거 다 제거를 했어요. 다시 시작했다는 마음이죠. 근데 지금까지 박남성 마주의 말들, 작년에 샀던 마필들 다 완전히 지금 뭐 바닥입니다. 믿고 갈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10번마 퍼플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얼마나 모래를 잘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사쿠노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라스트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이번에 뭐 망사 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옵니다.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10번마 퍼플링크 역시 마지막에 올라오다가 말아버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마 올드 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전구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모습도 보면은 아직까지 내측으로 기대는 걸 다 잡지 못했습니다. 라스트에 딱 주행 검사 때, 재검 때 다리 바꿈을 딱 해줘야 되는데 그 다리 바꿈도 하지 못했어요. 인기마 4번, 10번, 7번 이 마필들이 싹 불안합니다. 놓고 때릴 정도의 충막감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마필을 한 마리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의 복귀 내용에 딱 떠져 있는 마필이고 얘는 진짜 여기서는 무조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2차권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아예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혼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초고 배당번부터 약간의 뭐 10배 이상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박송 전반부 2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스도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기본적인 뭐 스타트 능력이 초반에 13초 초반대는 닿아야지 앞선에 가는 마필인데 이 레이스 자체가 13초 후반대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한다는 거죠. 9번마 파이널 축제 부담량 56입니다. 지난번에 선임 외곽에 붙으면서 상당히 힘한 배를 잘했죠.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일단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안쪽에 1번 한강 파워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한강 파워도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난번에 1번 한강 파워 같은 경우는 체중이 빠지면서 조금 더 호전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사바나 찰리 역시 무조건 이제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근 기수가 타다가 임다빈 기수가 타다가 인기마으로 팔리고 부러졌는데 그래도 이번에 임다빈 기수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하고 약간의 중간에 농땡이 기지를 잡을 수 있는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안민 조교사가 안토니오 기수를 불러다가 이걸 이번에 태웁니다. 근데 마리상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얼마만큼 모래를 피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9번마 파이널 축제도 마찬가지로 뭐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 1번 한강파우는 체중을 빼야 되는 부분, 여기 3번마 사바나철리는 추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면 여기서는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가지고 있는 5번마 이스펙트를 관심권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보강하고 지난번에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정인공 기수가 최근 말들이 열심히 타주는데 자기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봐서는 한 50%도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정인공 기수가 예전에 서울에 이 정도라면은 거의 지금 임기훈급으로 타줘야 돼. 임기훈 기수급으로. 근데 지금에 타는 조인곤 기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뭐 문성혁 기수급?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마주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정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번마 이스펙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송도철 기수가 앞선에 붙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타트도 상당히 많이 보강했고요. 1번마 한강 파워, 9번마 파이널 축제 이런 마필들, 외곽에 11번 콕스모스킨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5번마 이스펙트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 돼요.
최근 5번마 이스펙트 같은 경우는 모래도 전공했고 레이스 운영도 잘할 수 있는 기술과 타고 있고 지난번에 단점을 완전히 보강하고 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번마 이스펙트를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말들이 지금 5번마 월드킹맨하고 6번마 달금의 인기마로 팔립니다. 두 마필 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거의 뭐 두 마필 다음 약간의 뭐 차저 배당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3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번하고 6번의 마필들이. 근데 5번마 월드킹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단에서 약간의 요동을 했습니다. 요동을 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이고 그 전에 3월 26일 같은 경우는 3코너부터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말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5번 월드킹맨도 모래를 피해야 되는 약간 단점은 있는 부분이고 6번마 달금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근데 말도 괜찮아. 근데 최근 문세영 기수를 놓고 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근데 이 마필 6번마 달금의 장점이 뭐냐면 꾸준하게 뛴다는 거예요. 선행도 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문세영 기수가 이걸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은 3번마 스타K가 되겠습니다. 일단 승급전에 맞아있기 때문에 좀 덜 팔립니다.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은 거기다 좀 한 번 더 쉬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죠. 우창구 조구사 마방도 완전 요즘 상승세고 지난번에 기동화 기수가 이거를 후미권에서 때리는데 정말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걸음걸이도 의외로 좋았던 마필이었고요. 이번에 조교의 내용을 보면은 야 진짜 좋아졌네. 그리고 최근 김효종 기수가 추임마들 기가 막히게 타잖아요. 이 스타K가 그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김효종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김효종 기수가 최근 추입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빙을 해야 되는 마필하고 추입을 하는 마필 끝까지 참고 타야 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구매 3단급 티즈블 해가지고 병합 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끌고 가요. 끌고 간다는 거는 중속에서 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끌고 갑니다. 1400m 추임마이기 때문에 1400m 거리 는 것도 더 유리하고요. 이것도 뭐 경매가 5천만원짜리 마필입니다. 5천만원짜리예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내선 6등급 말들하고 지금 병합도 하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죠. 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안 팔릴 때 딱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K 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번 달금도 좋아요. 5번 월드킹맨은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 8번마 용천지상도 코너에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 그렇다면 3번마 스타K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할 수 있는 마필 2번마 글로벌 창가인데 여기에 뭐 4번마 라울고니, 3번마 마파람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데 또 안쪽에 1번마 강한퀸도 상당히 빨라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6번마 원더풀 세도 그 다음에 여기에 7번마 걸작 투어까지 엄청나게 이제 선행형 말들이 의외로 많은 경주 편성입니다.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추입형의 마필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추입은 8번 항우 최강이 가장 빨라요. 스타트와 중속은 평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끈기 있는 부분 8번 항우 최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항우 최강을 이제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앞말이 6천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인 상당히 고가의 마필인데 말 상태는 이상이 없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4번마 나올고니가 지난번에 이게 2마리 받고 레이스 전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체중도 지난번에 16kg나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급 얻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체중이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4번마 나올고니는 이번에 박우릉 기수가
월요일부터 조교를 하는데 약간의 변화? 오, 괜찮네? 따라가도 되겠네? 할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2번과 글로벌 참가가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지금 최상식 조교사가 거의 지금 한 달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쏠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나올고니가 힘한 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래를 맞지 않고. 근데 2번이 선행을 장악하면은 3번보다는 4번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4번 옆에 힘한 배를 꼭 하고 들어가면 돼요. 사코노까지. 그리고 라스트 쭉 놓으면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지난번보다 말은 임팩트가 적기 때문에 4번만 나올고니 이제는 강승부 선행이 아니다. 2번만 글로벌 참가를 보내놓고 박우름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근 기수들이 서울 기수들이 선행 경합을 좀 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만 나올고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박송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닌데, 이번과 두성 클래식은 제가 이제 3월 25일 경주 때 딱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래를 못 피했던 부분이고, 7번과 럭키파워는 뭐 꾸준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뛰는 마필인데 모래를 약간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도 약간 빠른 흐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해요. 여기 뭐 11번 아르고 스마일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오수철 기수가 마필의 특징을 좀 더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인기마 2번, 7번, 11번 중에 일단 한 마리를 삭제하면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은 복병권에 있는 말 한 마리가 확실히 일단 좀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안정적인 충막감은 2번만 두성 클래식이 되겠죠. 일단은 2번만 두성 클래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승부처인데 2번은 일단은 뭐 이 정도 편성은 돼요. 2번을 일단 인정하고 후차권에 있는 마필 7번마 럭키파워, 11번마 아르고 스마일, 여기에 9번마 온도풀 티지, 이런 마필이 아닌 다른 마필을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져 있는 만큼 노려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600m는 스타트 나오자마자 바로 이게 코너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뭐 말들이 다 능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들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1번마 브레시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전기가 좀 안 풀렸던 부분인데, 송재철이가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 1번 게이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에요. 약간의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인데 얘도 조교 때의 모습은 일단 괜찮았고요. 2번마 썬폴에도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으로 좀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기성 정식 기수인데 이번 경주가 지금 혼합 4등급 이게 별정 경주, 별정 B 경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썬폴에가 지금 감량 이점이 있는 거예요. 레이팅 점수가 지금 36점인데 지난번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보시면 됩니다. 2번마 썬폴에도 괜찮아요. 3번마 스타블레이드도 지금 예전에는 양쪽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5번을 했습니다. 예, 구절염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스타블레이드. 근데 또 얘도 인기마더라고요. 영웅대만에 매번 그렇고. 5번마 베리맨도 54조 박정수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약간 부분이고, 6번마 아델모스팅도 지난번에 1400m 거리 줄여서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7번마 킹하더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밀어서 선행을 갈 겁니다.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 할 필요가 없겠죠. 문세영 기수니까. 8번 스타블레이드도 다리 밖으로는 하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외곽 게이트는 불리하고, 9번도 개인 대염이 있는 마필이고, 10번만 스피드 루키도 외곽 게이트는 불리하고, 그 중에 이제 7번만 킹하더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문세영 기세 56이면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선행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2번만 썬포레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3km 감량, 지난번에 빅투아리 기수가 때려놨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거리도 100m를 일단 줄였습니다. 거리가 지금 1600m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1600m에 1번 게이트에서 5번 게이트 있는 말은 훨씬 더 좋아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썬폴에, 여기에 조교 강도 대폭적으로 올린 3번마 스타블레이드,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일단 7번마 킹하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2번마 썬폴에와 3번마 스타블레이드 이 마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세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도 일단 인기마들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1번마 장산스포 같은 경우는 1400m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가겠지만 외곽의 10번마 옥룡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장상스포가 선행을 가고 외곽의 10번마 옥룡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이잖아요. 10번마 옥룡은 지난번에 모래에 적응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정말 요리조리 안쪽에서 정말 모래를 잘 피했어요. 그때 정말 안전에서 가는 마필들이 모래를 정말 피해서 탈 수 있게끔 옥룡이 해줬어요. 근데 일본마 장산스포가 선행을 가는데 장추열 기수가 여기에 외곽에서 옥룡이 초반에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줄 수 있죠. 2번마 매니에이스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쓰면서 지난번에 주요했던 마필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 지난번에 레이스는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레이스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추입을 해야 되는데 유승환 기수의 인기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복병발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상당히 복귀 내용이 정확히 떠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지 자체가 약간 부족했던 마필이고 전개 운도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 딱 맞아떨어져 있는 기수까지 기승하고 있는 만큼 이번 8경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1번, 2번 요거 뒤에 붙이면 됩니다. 주력막군으로. 축막감만 잡으면 여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그 축막감 박수홍이가 정확히 임팩트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타이탄삭스가 가장 인기마로 팔립니다. 부담량 때문에 최근 오수철 기수, 박태종 기수, 코차, 반마신차 계속 졌던 마필이죠. 이번에는 따라가는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약간의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그렇게 세게 하지 못해요. 11번마 올드레이스 같은 경우는 부담이 58입니다. 상당히 힘도 좋은데 아직까지 이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김철우 기수가 이걸 어떻게 탈지가 가끔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워낙에 이제 스타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빙을 뜨든가 1코너, 2코너까지 뒤에 있다가 2코너에서 무빙을 뜨든가 3코너 중반에 머리 치고 나오든가 해야 돼요. 근데 말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눈땡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보더라도 약간 듬성 이렇게 뛰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타이탄 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이고요. 그렇다면 3번마 원더풀 위크가 되겠습니다. 누나 스테이트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고 그때 최범현 기수가 탈 때 인기 7위로 팔렸는데 무난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1700m의 3번 게이트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죠. 가장 안정적으로 레이스 흐름을 갈 수 있는 판단이에요. 4번마 포에버칸이 외곽에서 이제 붙겠지만 얘도 예전에 김종준이가 탔을 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그냥 취소됐던 경주였죠. 포에버칸이 뛰었을 때가 그때 이제 비 와가지고 이렇게 뗐던 날이었잖아요. 경주가 그 발주대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부분이었는데 포에버칸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근데 얘도 약간의 기복이 있는 마필이죠. 어느 날은 선행가도 잘 뛰고 어쩌면 따라가는 잘 뛰는데 막상 또 선행을 실패하면 또 어느 날은 또 안 뛰어요. 3번발 원더폴리크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빨라요. 4번은 바로 힘한 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고요. 2번 블랙모키도 이건 조교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3번마 원더풀 위크, 이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인기마로 팔리지만은 3번이 가장 세다고 판단됩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장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10번마 마이티 구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수영조교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에 뛰고 4월 25일 날 자전 구절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리 쪽에 구절염이 발생했다는 거는 장거리에 약간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교 때 조교가 약간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부담량까지 4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부담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7번마 아침 함성도 지난번에 딱 한 번 뛴 겁니다. 예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입상한 경험이 있었던 마필인데 얘도 취입 타이밍이 문제죠. 지난번에는 레이스 자체가 뭉치는 레이스다 보니까 그 뭉치는 레이스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앞선에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무빙을 뜰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되고요. 2번마 빅야크는 일단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민 조교사가 박우릉 기술을 기승을 시켰습니다. 오, 박우릉 기술을 강한민 조교사가 거의 뭐 조합 자체가 잘 매겨지지가 않는 이거예요. 근데 강한민 조교사도 이 마필을 태우려면은 선행형 기술을 태워야 돼요. 선행형 기술을. 스타트 잘 받는 기수가 누굽니까? 박우릉 기수입니다. 여기 안쪽 2번 게이트.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마필을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선행을 가야지만 더 뛰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서강조 기수가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의외로 많이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얘는 이번에 빅야크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면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여기에 안쪽 2번 게이트에 박우릉 기수 무조건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갈 겁니다. 4번은 럭키운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유승환 기수가 참고 있어야 되는데 말을 초반에 스타트에 밀어버리니까 끌려버렸습니다. 초반 스타트에서. 끌려가지고 완전히 레이스를 거의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에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더라고요. 라스트 자체가 평범해져 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끌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보다 조교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릴렉스해졌다고 그러나? 조금 편안하게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 때도 성큼성큼 가는 부분이 워낙에 주폭이 체장이 긴 마필입니다. 이 체장이 긴 마필들은 장거리가 더 유리하는 부분이거든요. 힘한배를 정말 이해는 잘하면은 충분히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이 흐름 자체가, 이 레이스 자체가 뭉치는 레이스입니다. 2번만 빅야크하고 9번 로얄 엘비스가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4번은 럭키운이 꼭 잠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딱 봤을 때 좀 더 흐름 자체를 좀 빨리 끌고 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잘 가죠? 지난번보다 훨씬 말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지난번에 4월 2일 날 뛰고 4월 29일 날 두 번을 뛰었거든요. 지금 이제 딱 정상 주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워낙에 주폭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노렸는데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럭키운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가죠? 끌고 가게끔. 요거 한번 2번 한 번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식경주는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2번마 빅야크, 그리고 중간에서 끌리지 않고 레이스 흐름을 맞춰갈 수 있는 4번마 럭키운, 이 두 마필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월 27일 토요 경마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주 경마가 7개 경주가 있는데 제주 경마는 약간 혼돈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동안 여행 가실 분들은 여행을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경마 매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매번 권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수홍이 경마장에 가시는 분들을 한해서도 박수홍이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장에서 촉 살려서 완벽한 적중까지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